당신의 은밀한 죄악을 1000일 동안 박제한 존재가 있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조선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기록자 13살 계집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살아있는 송장 혹은 벙어리종이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부모 잃고 팔려온 비천한 신분, 짐승 같은 매질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던 아이. 고을 사람들은 그저 넋이 나갔다며 혀를 찼지만 사실 아이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정적이 깨지던 날 고을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재판장 한가운데서 아이가 뱉어낸 것은 평범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3년간 담장 너머로 흘러나온 탐욕스러운 숨소리, 추악한 모의,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릿한 진실들의 완벽한 복사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허락된 건 오직 3가지. 가냘픈 13살의 육신, 그리고 한 번 들은 건 저승까지 가져간다는 저주받은 귀. 그 귀가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침묵의 둑이 터지는 순간 고을의 권세가들은 자신들의 목줄이 죄어오는 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뱉은 그 말도 아이는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3년의 침묵이 빚어낸 잔혹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조선 헌종 2년 경상도 고성현 물레울 마을의 늦봄이었습니다. 늦봄이라고는 했으나 그 해의 봄은 이상했습니다. 보리 이삭이 패야 할 시절에 서리가 내렸고 개구리가 울어야 할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흉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기려는 징조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쁜 일은 3년 전에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물레울 마을 동쪽 끝 돌담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창호지가 찢겨나가 있었고 군데군데 이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빈집처럼 보였지만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아랫방에 13살짜리 계집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다나였습니다. 불글 단 아이야. 붉게 타오르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새벽 동쪽 하늘이 핏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통으로 온몸이 젖은 어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낼 때 마당 너머 하늘이 그날처럼 붉었던 것은 그 이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나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 하늘처럼 환하게 타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 아버지는 3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유배 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사라졌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다나를 2가지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하나는 벙어리, 또 하나는 압이 없는 것. 왜 벙어리냐고요? 3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다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누군가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고 배가 고파도 소리가 없었고 매질을 당해도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비가 갑자기 사라지니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것이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다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원래 벙어리야. 처음부터 그랬던 거지. 귀신이 들렸다니까.
아비가 나쁜 짓 하다가 귀신을 데리고 온 거야. 어미 없는 데다 아비마저 그러니 저 아이 팔자가 원래 그런 거지 뭐. 다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다나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나가 3살 때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한 번 들은 말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닷새 전에 마을 어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누던 대화를, 한 달 전에 부엌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1년 전에 먼 곳에서 바람에 실려온 말 한마디를, 다나는 그것을 말한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까지, 숨소리까지, 말 사이의 침묵의 길이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나야, 내 귀가 특별한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것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야. 귀한 것은 숨겨두어야 해. 알겠니?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나는 그 말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날 밤 다나는 결심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이틀 전밤 마당 너머에서 들려온 2사람의 대화를 다나는 들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순간 10살짜리 아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그날 밤 마당 구석 장독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다나의 귀에 새겨졌습니다. 이정수가 알고 있어. 관아 장부에 손을 댄 것 다 알고 있다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자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 며칠 안에 처리할 거야. 그자가 사라지면 아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지. 이정수는 다나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다나는 그날 밤 장독대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2 남자가 대화를 끝내고 마당을 나갈 때까지 다나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도 아버지처럼 사라질 것임을 다나는 10살의 나이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 벙어리에게는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 벙어리는 들어도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 앞에서는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나는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듣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언젠가 아버지에게 닥친 일의 진실을 밝힐 그날을 위해서. 다나에게는 목숨과 같은 귀가 있었습니다. 그 귀는 3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늦봄 어느 날 물레울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성현 현감 조덕만의 사령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령은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마을 안으로 들어와 마을 이장집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한낮에 현감 사령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오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호지를 들추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도 보았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사령이 들고 온 것은 관문서 한 통이었습니다. 이장이 받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현감나리의 명이다. 이 마을에 이정수 전 참봉집
딸아이를 관아 소속 하인으로 받아들인다. 당장 데려와라.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다나는 창호지 틈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전 이장과 이웃집 양씨가 나누는 대화를 다나는 담 너머에서 들어두었습니다. 그 벙어리 아이를 현감나리 집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벙어리니 나리댁 안방 비밀도 새어나갈 일이 없고 딱 맞는 하인 아니겠어? 그거 좋은 생각일세. 현감나리께서도 그쪽 아이를 눈여겨보셨다던데 왜 현감이 자신을 눈여겨보는지 다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눈여겨보는 권력자는 없다는 것을 3년 동안의 침묵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또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 조덕만. 그 이름은 이틀 전 밤 장독대 뒤에서 들은 그 두 목소리 중 하나가 언급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나가 관아 하인으로 끌려가는 날, 딱 한 사람만 다나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다나의 계모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아버지가 사라지기 2년 전에 이 집으로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온 여자, 아이도 없는 여자,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여자. 박씨 본인은 자신이 충청도 어딘가에서 첫 남편이 죽은 뒤 흘러왔다고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정수 참봉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집에 들였냐고. 박씨는 다나에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매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다나를 두고 이 벙어리가 또 밥통만 채우려 든다거나 아비 닮아서 눈치도 없다고 타박을 했습니다. 다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박씨는 다나 옆에 조용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다나야, 조금만 더 버텨.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다나에게 음식을 몰래 건넸습니다. 낮에 굶긴 것을 밤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왜 낮에는 굶기고 밤에는 먹이는지 다나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 동안 다나는 그 이유를 조각조각 알아나갔습니다. 사령이 다나를 데리러 왔을 때 박씨가 소매자락을 잡으며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다나는 그것을 받아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사령이 다나를 끌고 마을을 벗어날 때 다나는 찢어진 소매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느끼면서 박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박씨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나만 보았습니다. 관아 하인 숙소에 들어선 첫날 밤 다나는 박씨가 건네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종이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도 들을 것이라고, 여기서도 기억할 것이라고, 3년 동안 해온 것을 여기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현감 조덕만의 관아 안에서 다나의 진짜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조덕만의 관아는 고성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그 안쪽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처음 그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다나의 방식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눈으로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통하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디에 서 있으면 두 곳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다나를 관아에 넘긴 사령이 마당 안쪽 행랑채에 서 있는 중년 여자에게 다나를 떠밀었습니다. 벙어리 하인이요. 안채 잡을 맡겨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다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관아 살림을 맡아보는 청지기의 처 금복이었습니다. 벙어리라고? 그럼 잘 됐네. 안채 마님이 수다 떠는 것 질색하시거든. 이리 와. 금복은 다나를 안채 행랑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행랑방은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흙벽만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방의 얇은 벽 너머로 안채 대청마루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벽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나의 관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안채 마님의 새순물을 데우고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떼고 빨래를 하고 저녁에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금복은 다나에게 일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명령을 소리쳐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복도 알아챘습니다. 말로 명령하지 않아도 다나는 이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금복이 어느 날 안악들과 수다를 떨다가 말했습니다. 저 벙어리가 신기한 건 한번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한다는 거야. 뭘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벙어리인 게 신기하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다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금복의 목소리, 금복이 말하는 방식, 금복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금복이 현감에게 복종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나의 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다나가 행랑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안채 대청마루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나는 귀를 세웠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됐어?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정수가 가지고 간 것은?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고? 그자가 어디에 숨겼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예. 이정수가 그 장부 사본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야.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계속 찾아라. 다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정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아버지가 가지고 간 것. 아버지는 그것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부가 무엇인지 다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두 목소리 중 하나는 현감 조덕만이었습니다. 조덕만의 목소리는 다나가 이미 마을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낮고 어딘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 다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다나는 안채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관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대조해 나갔습니다. 현감에게 보고를 올리러 오는 아전들, 장부를 들고 오는 이방, 심부름을 오는 마을 사람들. 다나는 일을 하면서도 귀를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찾았습니다. 사랑채 행각 쪽에서 현감과 마주치는 중년 남자. 검은 도포를 입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현감보다 한금 낮아 보이는 관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현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보고할 때 다나의 귀가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사흘 전 밤 안채 대청마루 너머에서 들려온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다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름도 알아냈습니다. 2, 3일이 지나 금복이 안악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 이 형방이 현감 나리한테 딱 붙어 있더라고. 뭔 이권이 있는지. 이 형방. 이름은 이만덕. 다나는 이만덕의 이름을 귀에 새겼습니다. 관아 생활 2주가 지났을 무렵 다나는 처음으로 현감 조덕만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현감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살이 찐 편이었고 눈이 작고 깊었습니다. 웃을 때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지나다가 현감이 다나를 발견했을 때 그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게 이정수 집 딸아이냐? 금복이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벙어리 아이이온데 일은 잘합니다요. 현감은 다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현감이 낮은 목소리로 금복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잘 봐라. 벙어리라고 다 모르는 게 아니야. 금복이 말했습니다. 예, 하오나 나리, 저 아이는 영문도 모르는. 그래도 현감은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그 말을 귀에 새겼습니다. 눈을 잘 봐라. 벙어리라고 다 모르는 게 아니야. 현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완전한 벙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박 씨가 건네준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다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현감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만덕이 무슨 보고를 올리는지, 관아의 어느 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나의 귀는 그날부터 더 예리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나는 처음으로 현감 조덕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밤마다 사랑채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아전들이 오기도 하고 인근 마을의 부유한 양반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술이 나왔고 술이 나오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들이 얇은 벽을 넘어 다나의 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다나는 처음에는 그 말들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면서도 하나하나 귀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조각조각 들어온 말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조덕만은 3년 전부터 고성현의 세금 장부를 조작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을 일부는 관아에 넣고 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방식이 교묘했습니다. 장부를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장부와 진짜 장부. 진짜 장부는 현감의 사랑채 안쪽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채 살림을 하면서 이만덕의 보고를 담 너머로 들을 수 있었던 다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정수 참봉이 왜 사라졌는지도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의 아버지는 3년 전에 고성현 호방의 보조관리였습니다. 세금과 장부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덕만의 이중 장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조덕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정수가 어딘가에 숨겨둔 진짜 장부의 사본. 다나는 이 모든 것을 한 달의 시간 동안 조각을 모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한 달 동안 발견했습니다. 관아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밤 다나는 밥을 먹다가 멈추었습니다. 행랑방 문 너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관아 하인들의 발소리와 달랐습니다. 관아 하인들은 소리를 크게 내며 걷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발의 앞부분만 땅에 닿는 방식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행랑방 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는 안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채는 현감의 내실이 있는 곳이었고 밤에는 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쪽으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느냐? 예. 두 번째 목소리. 다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부 사본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이정수가 살아있습니다. 다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살아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현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디에 있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확실히 처리되었다고 보고받아서. 찾아라. 반드시 찾아. 그자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 끝이야. 장부를 가지고 어딘가에 숨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다나는 행랑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행랑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다나의 귀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들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특정한 것을 찾아 듣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정수라는 이름, 장부 사본, 그리고 아버지가 숨어 있는 곳에 대한 단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마다 다나는 전신을 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단서를 찾았습니다. 현감이 이만덕을 불러 이야기하는 소리를 담 너머로 들었습니다. 서당 훈장 임시 있지. 저자를 한번 만나봐라. 서당 훈장을요? 이정수하고 예전에 친했던 자야. 뭔가 알고 있을 수 있어. 살살 달래서 물어봐라. 으름장을 놓지 말고 자연스럽게. 임시 훈장. 다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물레울 마을에 서당 훈장 임시가 있었습니다. 다나도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깊고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친했다는 것은 다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훈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훈장이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현감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만덕이 훈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훈장에게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고. 그러나 다나에게는 말이 없었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해온 3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나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다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나에게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있었습니다. 관아 살림을 하면서 다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서당 훈장 임씨에게 심부름을 다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복의 조카 아이로 10살쯤 되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이는 이따금 훈장 어른에게 천자문 구절을 가져다 주거나
글씨 연습지를 받아오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다나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다나는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떼다가 제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검은 제위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라 금방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글씨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날 오후 도리가 심부름을 가는 것을 발견한 다나는 마당 한쪽에서 도리의 눈에 띄도록 서 있다가 도리가 지나칠 때 손짓을 했습니다. 도리가 멈추었습니다. 다나는 옷 속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도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뭐야? 아, 뭔가를 전해달라는 거야?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 어른한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가 쪽지를 받아 옷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넌 벙어리잖아.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씨를 쓸 줄 아네. 다나는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쪽지를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수의 딸입니다. 이만덕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리가 훈장에게 쪽지를 전해주었는지 아닌지 다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리는 그 뒤로 다나를 만날 때 눈을 슬쩍 피했습니다. 무서웠거나 아니면 뭔가를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전 훈장 임씨가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다나는 안채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훈장은 현감에게 어떤 문서를 가져다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현감이 훈장을 사랑채로 불러들이는 것을 다나는 마당 너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30분 후에 훈장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훈장이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다가 다나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훈장이 다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훈장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 깊은 것이. 훈장은 시선을 거두고 그냥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보았습니다. 훈장이 빨래 바구니 가장자리에 무언가를 살짝 내려놓고 지나갔다는 것을.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다나는 빨래 바구니를 집어들고 행랑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비는 살아있다. 때가 되면 연락이 온다. 그 전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들어라. 모든 것을. 전부. 다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훈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의 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훈장에게 말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부 들어라. 다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사라진 것, 박씨의 기다려라, 훈장의 전부 들어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나는 그 종이도 가슴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는 관아 안에서 더 촘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다나는 어디에 서 있으면 어느 방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이미 다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동쪽 처마 아래에 서면 안사랑 방 2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부엌 뒤편 장독대 옆에서 물독에 물을 채울 때는 이방청 쪽 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안채 대청마루 뒤쪽 담을 등지고 서면 현감의 내실 소리가 바람이 잘 통하는 날에는 거의 다 들렸습니다. 다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다나의 귀 속에 무엇이 쌓이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관아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다나는 처음으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이만덕 형방 때문이었습니다. 이만덕은 처음부터 다나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형감이 어느 날 이만덕을 불러 말하는 것을 다나는 담 너머로 들었습니다. 저 벙어리 하인을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이라 하시면 벙어리인지 진짜로 벙어리인지 확인해봐라는 말이야. 만약 그게 가짜라면 우리한테 매우 위험한 거야. 그 아이가 안채 행랑방에 있는 동안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니까. 이만덕이 다나를 시험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틀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행랑방 바깥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다나가 반응하는지 보는 것. 큰 소리에 놀라 반응하면 귀가 들린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에도 부엌에서 솥이 엎어지는 소리에도 다나는 계속 하던 일만 했습니다. 이만덕이 2번째로 시도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나가 혼자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이만덕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나 옆에서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비 이정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다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계속 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만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겠지.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만덕이 낮게 웃었습니다. 진짜 벙어리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나는 이만덕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빗자루를 쥔 손의 힘을 빼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관아에 온 지 2달 반이 되던 날 밤 다나는 또 다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관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발소리. 빠르고 가벼우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발소리. 다나는 행랑방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건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씨가 왜 관아에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현감의 안채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채 쪽이라면 현감의 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나는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나는 행랑방 문을 조용히 닫고 얇은 벽에 귀를 바싹 대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현감의 목소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정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침묵이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 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현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간 것이 나의 부탁이었다는 걸 기억해야지. 이정수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내가 보낸 것 아니었나? 그런데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다나는 벽에 바짝 붙어 눈을 감았습니다. 현감이 박 씨를 아버지 집에 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현감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몰래 건네준 음식도 기다려라 라고 적힌 종이도 밤에 속삭이던 말도 전부 거짓이었던 것인가. 다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박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다나가. 다나? 그 벙어리 계집아이? 그 아이가 뭐가 어때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뭔 소리야? 3년 동안 그 아이를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나는 벽에서 귀를 떼었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박 씨가 현감의 사람이라면 왜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는가? 왜 다나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가? 준비란 무슨 준비인가? 다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나는 마당을 쓸다가 도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가 살짝 손짓을 했습니다. 행랑채 뒤편 장독대 쪽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빗자루를 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도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한테서 왔어. 전해달래. 그러면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다나가 돌멩이를 받아보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천조각으로 감싼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천조각을 풀었습니다. 안에 아주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박 씨를 믿어라. 세 글자였습니다. 다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훈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를 믿으라고. 박 씨가 현감의 사람이라고 해도 믿으라고. 다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훈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종이도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관아에 온 지 석 달이 되는 날 이만덕 형방이 현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날이 저 벙어리 하인을 더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3달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저 아이는 진짜 벙어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훈련된 것처럼 보이고 눈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현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여기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 일찍 처리했어야 했는데, 다나는 그 대화를 담 너머로 들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는 관아에서 도망쳐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3달 동안 들어온 모든 것이 증거가 되려면 증거를 쓸 수 있는 재판이 열려야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려면 아버지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려면 때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다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만덕이 금복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벙어리 하인을 당장 내보내야 해. 현감 날이명이야. 어디로요? 멀리. 가능하면 이 고을 밖으로. 친척이 있는 곳이라든지. 금복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친척이 없는데요. 계모 박 씨가. 박 씨한테 돌려보내도 돼. 아니면 딴 데다 팔아도 되고. 어쨌든 이 관아에서 내보내면 돼. 그날 저녁 금복이 다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해. 계모 박 씨한테 돌아가든지 아니면. 금복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다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행랑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훈장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도리도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침묵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입을 열 것인가? 그때 행랑방 문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다나는 서둘러 등잔을 가까이 댔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북쪽 담 밑으로 나와라.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훈장의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글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다나는 종이를 손에 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만덕이 다나를 시험하는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잡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 어차피 내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나는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겠다고. 새벽 4시경 다나는 아무도 모르게 행랑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관아의 개들이 짖지 않도록 며칠 전부터 다나는 개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다 주어 친해져 두었습니다. 북쪽 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다나가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보내서 왔다. 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따라와라. 내 아비가 기다리고 있다. 다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최윤수. 내 아비와 과거 함께 일한 전직 포졸이다. 내 아비가 나를 믿으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최윤수? 다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나의 귀가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석 달 전 관아에 처음 온 날 밤에 이만덕과 현감이 나눈 대화.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최윤수를 통해 이정수와 접촉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만덕이 한 말이었습니다. 현감도 최윤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를 잡으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감이 잡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나는 노인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수 노인이 다나를 데려간 곳은 고성현에서 동쪽으로 1시간쯤 걷는 거리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안쪽에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등잔 하나, 그 옆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 다나가 멈추었습니다. 박 씨도 다나를 보았습니다. 박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나야. 박 씨가 말했습니다.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옆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 폐가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최윤수 노인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최윤수가 다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라.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다나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감 조덕만이 보낸 사람이 맞아. 3년 전에 내 아비를 감시하고 행방을 알아내라는 임무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간 거야. 다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박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7살이었어. 어미 없이 아비 하나 믿고 사는 7살짜리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그 임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임무를 완수하면 내 아비가 잡히고 내 아비가 잡히면 너는 진짜로 혼자가 되는 거잖아. 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감에게는 계속 찾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내 아비에게 연락을 취했어. 도망치라고. 빨리 멀리 도망치라고. 다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다나의 입에서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씨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아비는 내 연락을 받고 도망쳤어.
3년 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조덕만이 장부를 조작한 증거. 그것이 완성되면 감사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현감에게는 모른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거야. 다나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낮에 굶기고 밤에 먹인 이유. 사람들 앞에서 타박하고 뒤에서는 버텨라 말한 이유. 관아에 끌려가는 날 눈물을 흘린 이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었습니다. 낮에 굶긴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박 씨가 현감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현감의 첩자라고 생각해야 박 씨가 현감에게 계속 거짓 보고를 하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나를 관아에 보낸 것도 박 씨였습니다. 내가 이장과 양 씨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관아에 보내도록 했어. 내 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관아 안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밖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어. 다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달 동안 관아에서 다나가 들은 모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버지가 훈장이 최윤수가 함께 설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나는 이 모든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장 증인, 살아있는 기록,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귀. 박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면 내 아비가 나타날 거야.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면 돼. 그 순간 최윤수 노인이 말했습니다. 때가 왔어. 박 씨와 다나가 동시에 최윤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수 참봉이 감사에게 고발장을 제출했어. 감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닷새 안에 재판이 열릴 거야. 다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닷새 안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닷새 안에 다나의 입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닷새라고 했지만 상황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나가 폐가에서 박 씨와 최윤수를 만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관아에 급박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만덕이 이른 아침부터 아전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먼 발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다나는 관아를 빠져나온 뒤 폐가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덕은 아직 다나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복이 아침에 다나를 찾다가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만덕이 알게 될 것이고 현감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나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나가 생각한 것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나는 최윤수 노인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도리에게 부탁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아이였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훈장에게 직접 갈까요? 관아에서 나가 훈장 집까지 가면 들킬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다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관아 안에 다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금복이었습니다. 금복은 다나를 하인으로 보고 있었지만 다나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복에게는 조카 도리가 있었습니다. 다나는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금복이 발견하기 전에 다나는 먼저 금복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이용해서 긴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마당의 흙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금복이 어리둥절하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뭘 쓰는 거야? 다나가 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형방이 오늘 나를 없애려 합니다. 도리를 훈장 어른에게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관찰사에게 재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막히면 다 끝입니다.
금복이 그것을 읽고 눈이 커졌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아니, 너 그를 알아? 아니, 그보다 지금 무슨 말을. 다나는 다시 썼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3년 전 현감 조덕만이 쫓아낸 전직 관리입니다. 지금 감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형방 이만덕도 처벌받습니다. 금복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만덕이 처벌? 다나는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금복 어른도 3년 동안 알게 모르게 이만덕의 일에 이용당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그것도 밝혀집니다. 지금 도리를 보내주면 어른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금복이 한참을 그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불렀습니다. 얼른 훈장 어른 집에 다녀와라. 관찰사 재판 서류가 들어왔다고 전해라. 도리가 뛰어간 뒤 1시간이 지났을 때 이만덕이 나타났습니다. 다나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금복이 어디 있냐고 묻자 금복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방에 있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덕이 관아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이만덕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있었네. 다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잘 됐어. 오늘 이 관아를 떠나야 해. 알겠지? 다나는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만덕이 다나의 팔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을 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였습니다. 이만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관아 소슬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찰사 나리명으로 고성현 현감 조덕만을 즉각 소환한다. 이만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입술 끝에 무언가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입을 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나는 아궁이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찰사의 명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날 밤 다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고성현 바깥 주막이었습니다. 최윤수 노인이 안내한 곳이었습니다. 박 씨도 함께였습니다. 훈장 임 씨도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나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같았습니다. 다나를 바라보던 그 눈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두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아 행랑방에서 혼자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앞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3년 동안 내가 버텨준 덕분에 이 재판을 열 수 있게 됐어. 내가 관아에서 들어온 것들이 내가 가진 장부 사본과 합쳐지면 조덕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훈장이 말했습니다. 다나야, 내일 재판에서 내가 들은 것을 말해야 한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3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내일 끝내야 해.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지?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하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다나는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다나에게 3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라지기 이틀 전 밤에 내가 장독대 뒤에 있었던 것 알고 있었다. 다나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 대화를 들었겠구나 했어. 내 귀가 어떤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도망치면서 박 씨에게 편지를 남겼어. 다나가 들었을 것이다. 다나를 지켜달라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현감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내 아이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세계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조덕만이 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모았어. 그자가 손댄 것이 이 고을만이 아니었거든. 새 고을에서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어. 그 증거들을 모아서 관찰사에게 제출했어. 관찰사가 받아들였고 내일 재판이 열리는 거야. 최윤수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빠졌어. 관아 안에서 조덕만과 이만덕이 나눈 대화들. 장부만으로는 그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자들이 내부에서 공모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아버지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관아에서 들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야. 3달 동안 내가 들어온 그 대화들.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동안의 시간이 기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첫날 밤의 대화부터 이만덕과 현감의 모든 대화들, 박 씨가 현감을 찾아온 밤의 대화까지 날짜 순으로 목소리와 함께 다나의 기억 속에 전부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일 재판에서 그 대화들을 말할 수 있겠니? 다나는 잠시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내 아버지.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가 주막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다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훈장이 눈을 닦았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은 맑고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고성현 관아 마당에 관찰사의 사령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현감 조덕만은 이미 잡혀 마당 한쪽에 꿇어 앉혀져 있었습니다. 이만덕 형방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담 너머로 가득 몰려들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고성현 현감 조덕만의 세금 장부 조작 및 공무 비위 혐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한다. 고발인 이정수, 앞으로 나와라. 마당 입구에서 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이정수 참봉을 보고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나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덕만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나를 보는 순간 눈이 작게 좁혀졌습니다.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이정수 참봉, 고발 내용을 진술하라. 아버지가 품에서 문서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예. 고성현 현감 조덕만은 헌종 원년부터 3년에 걸쳐 고성현, 함안현, 창원부 세 곳에서 세금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착복하였습니다. 그 증거 장부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문서가 관찰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관찰사가 그것을 펼쳐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덕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자는 3년 전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직된 자요. 지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요. 관찰사가 조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서를 먼저 확인하겠소. 그때였습니다.
조덕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관찰사 날이 그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저자가 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증인도 없지 않습니까? 장부 하나로 현직 현감을 모함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조덕만이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다나를 가리켰습니다. 관찰사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 현감 조덕만의 관하에서 3달 동안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조덕만과 이만덕 형방이 나눈 모든 대화를 들어왔습니다. 조덕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벙어리가 무슨 벙어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한 번 들은 말을 절대 잊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찰사가 다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다나는 관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침묵 속에서 벼려온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조덕만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다나는 관찰사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종 2년 3월 초사흘 밤 현감 조덕만 나리와 이만덕 형방이 안채 사랑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다나는 그날 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목소리 높낮이까지 두 사람이 말한 순서대로 그 사이에 있던 침묵의 길이까지. 이만덕이 땅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덕만이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요. 13살짜리 계집아이가 3월 초닷새 밤 현감 조덕만 나리와 성명 불상의 인물이 나눈 대화입니다. 다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3월 열이틀 낮 이만덕 형방이 이만덕 나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했습니다. 3월 20날 저녁 현감 나리가 내실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덕만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관찰사의 사령이 조덕만을 눌러 앉혔습니다. 다나는 3달치의 대화를 하나씩 쏟아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목소리와 함께. 마당을 가득 채운 마을 사람들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서기에게 받아 적도록 하면서 다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만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덕만은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다가 중간에 머리를 숙였다가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의 말이 끝났을 때 마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찰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가 받아 적은 것을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소. 이 아이의 진술과 장부 사본이 일치하면. 관찰사가 조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오. 재판이 끝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관찰사는 장부 사본과 다나의 진술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조덕만과 이만덕을 즉각 구금 조치했습니다. 조덕만의 현감직을 파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정식 재판을 열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졌습니다. 관찰사의 사령들이 조덕만과 이만덕을 끌고 관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비어갔습니다. 다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관찰사와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러 안쪽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한쪽으로 비켜서 있었습니다.
훈장은 단밖에 서 있었습니다. 최윤수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나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무서워도 무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다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3년 동안 소리 없이 울어온 것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온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을 보았을 때 딸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다나야. 다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나야. 아버지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다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3년 동안 13살이 되는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이 전부 지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나가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사내 어른이 마당 한가운데서 13살 딸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딸을 버려두고 도망쳐야 했던 아버지. 딸이 굶는지 맞는지 알면서도 나타날 수 없었던 아버지. 딸이 관아 하인으로 팔려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딸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이 그것을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다나는 아버지 품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아닌 소리, 울음소리. 그 소리가 고성현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계속 멈추지 않고 다나가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등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매일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내가 들은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사라진 것일까봐. 알아, 다나야. 근데 못 울었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됐다. 이제 울어도 돼. 다나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작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너한테 그런 길을 준 건 이날을 위해서였을 거야. 다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는 다나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만큼은 어미에게서 왔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미도 내가 한 것을 봤을 거야. 저 하늘 어디선가. 다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높고 맑았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집에 가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그때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다나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다나 앞에 섰습니다. 다나는 박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셋이서 관아 마당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3살짜리 계집아이가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쏟아내어 마을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그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마당을 나가는 것을 아무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찰사의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나의 진술과 이정수 참봉이 제출한 장부 사본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현감 조덕만은 3년간의 세금 착복, 공무비위, 그리고 이정수 참봉에 대한 모함 및 생명위협 혐의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만덕 형방은 공범으로 파직되었습니다. 이정수 참봉은 억울하게 파직된 것에 대한 명예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성현이 아닌 다른 고을의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물레울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동안 잘못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금복은 재판 과정에서 다나를 도운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금복은 이후로도 한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나라는 벙어리 아이가 사실은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도리는 쑥스럽게 다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너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줄 몰랐어. 다나가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다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훈장 임씨는 재판이 끝난 뒤 다나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다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무서울 때 무섭다고 말하고 싶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하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참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그런데요. 다나가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참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훈장이 오래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 나는 알 것 같다. 다나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훈장이 웃었습니다. 말을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 말을 가장 소중히 쓰는 사람이 되는 법이야. 다나는 그 말을 귀에 새겼습니다. 한번 들은 말은 절대 잊지 않는 귀로. 박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고성현을 떠났습니다. 다나가 마지막으로 박 씨를 본 것은 박 씨가 짐을 꾸려 마을 어귀를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다나가 혼자 달려가서 박 씨의 앞에 섰습니다. 박 씨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조금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충청도요? 응. 다나가 말했습니다. 언제 와요? 박 씨가 잠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야, 나는 처음에는 나쁜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알아요. 알면서도 왜? 나쁜 목적으로 들어왔어도 나한테 밥을 몰래 줬잖아요. 밤에 버티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꼭 다시 와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나는 박 씨가 마을 어귀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도 다나의 귀가 아닌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귀가 아니라 눈으로 새기는 것이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물레울 마을의 보리밭이 푸르렀습니다. 논에 물이 차고 개구리가 울었습니다. 그 해의 봄이 이상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나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성현이 아닌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관직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다나는 처음으로 집신을 벗고 맨발로 마당에 섰습니다. 발바닥이 파랬습니다. 그것을 본 새 동네 안악이 말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 발바닥이 파랗네. 몸병인가?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하늘의 기운을 발로 딛고 선다는 표시입니다. 안악이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밟고 선 자리가 언제나 옳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안악이 웃었습니다. 다나도 웃었습니다. 봄볕이 다나의 발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파란 발바닥 위로 봄볕이 따뜻하게 고였습니다. 13살짜리 계집아이의 3년간의 침묵이 이 봄볕 아래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가 조선에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아 전해진 이유입니다. 말을 가장 오래 참은 아이가 말을 가장 소중히 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귀가 기억하는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쓰이는 날이 옵니다. 당신이 지금 침묵 속에서 참고 있는 것도 그 언젠가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500년을 건너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오늘도 야담한 목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목음 드림 마이너스